안녕하세요. 계약창개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지역 투자할 때 전세 받아야 될지 월세 받아야 될지 오늘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무조건 전세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로 나뉘죠. 첫 번째는 실거주를 하려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이건 일단 제외고, 두 번째는 임대 수익, 월세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부동산의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재개발에서도 월세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재개발에서 월세를 받을 수 있냐 한번 보면, 자, 최대한 장기 투자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월세를 받는 게 뭐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월세 받다가 새 아파트로 받는다면 어차피 세입자 명도해야 되고 새로운 아파트로 받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매매 금액 대비 전세 금액이 미비한 경우는 월세를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뭐 한남 뉴타운 매매가 막 15억, 20억 하는데 전세해봤자 1억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는 금액이 어차피 10억, 9억이 의미가 없잖아요. 19억, 뭐 18억 이런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굳이 뭐 이런 분류의 사람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굳이 월세를 받든 전세를 받든 상관이 없다. 근데 우리 같이 서민들은 이제 다른 문제겠죠. 자, 무조건 전세 임차인을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작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해요. 레버리지죠. 전세를 안고 무이자 대출이죠. 이게 전세가 무이자 대출.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무이자 대출로 내 집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전세 안고 투자하니 투자금이 작아진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같은 돈이면 또 상급지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급지에 매매가 4억짜리가 있는데 보증금 1000에 월세 50이에요. 근데 상급지는 매매가 7억이에요. 근데 그 안에 전세가 3억 들어있다. 그러면 상급지, 하급지 모두 투자금이 4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딜 투자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어디다? 상급지에 투자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상급지에 투자해야지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전세가 많이 들어가 있는 곳에를 투자를 하셔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예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자, 투자금 회수가 월세보단 전세가 훨씬 빠릅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지역을 얘기할게요. 자, 지역에 매매 4억이 있습니다. 그 4억에는 보증금 1000에 월세 50을 받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실투자 금액은 3억 9천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2년 후에는 50만 원 곱하기 24개월 해가지고 1200만 원 회수가 됩니다. 3억 9천이 들어가서 2년 있다가 3억 7,800만 원으로 바뀌는데, 자, 이거를 자, 매매가 4억인데 전세가 1억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첫 해에 벌써 내 돈이 3억 밖에 투자 안 하고 1억이 회수가 된 상태예요. 임대 보증금으로. 그리고 또 이제 대부분 전세 금액이 또 저렴하니까 이런 데들은 또 잘 오릅니다. 지금까지 잘 올랐어요. 그래서 전세가 1년 있다가 1억 2천으로 올랐어. 그러면은 내 돈이 2년 후에는 2억 8천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뭐다? 투자금 회수가 전세보다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이 참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매도시 보증금이 높을수록 매도 금액이 높아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매매가 다 4억이야. 자, 첫 번째 매물도 매매 4억, 두 번째 매물도 매매 4억, 세 번째 매물도 매매 4억이네. 근데 임대차가 다 달라요. 임대차는 뭐죠? 보증금 1000에 월세 50. 자, 실투자금이 3억 9천만 원 들어갑니다. 두 번째 매물은 전세가 1억짜리가 있어. 실투자금이 3억이 들어가요. 그리고 세 번째 매물은 전세 1억 5천이 들어가 있어요. 자, 실투자 금액이 2억 5천이 들어갑니다. 자, 이 똑같은 조건의 매물이 딱 내가 사는 입장에서 어떤 걸 사겠어요? 저라면 3번 사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대부분이 3번 산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당연히 3번 매물이 가장 먼저 매매가 돼요. 시장에서.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서열이 정해집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던 매 시장에 나와 있던 이 가격이 정리가 이렇게 돼버려. 자, 3번 매물을 만약에 4억에 딱 매매가 되잖아요. 그러면 2번 매물은 3억 9천에 내놔야지 판매가 됩니다. 사는 입장에서는 얘보다는 똑같은 조건이면 얘보다는 매매 규모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얘가 나갈 거 아니에요. 2번이.
그리고 이 첫 번째 매물은 제일 안 팔려요. 투자금이 3억 9천만 원 들어가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자, 내가 뭐라 그랬죠? 두 번째? 상급지 투자 가능하다 그랬죠? 상급지 투자. 여기서는 상급지 투자를 해버리는 거죠. 자, 내 돈 2억 5천이면 들어갈 지역을 내 돈 3억 9천이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 현금 3억 9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상급지에 투자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상급지에 투자할 금액을 투자할 사람을 여기에 꽂으려 그러면 여기에 이 집을 팔게 하려 그러면 결국은 어떤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3억 8천. 이 같은 금액인데 같은 매물인데 이 3번보다 2천만 원 디스카운트해서 팔아야 돼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 사람이, 자, 매매 4억인데 보증금 1000에 월세 50. 잘 들으세요. 그래서, 자, 3억 9천 해가지고 내 돈 1200만 원을 2년 동안 해소를 했단 말이에요. 이유든 간에. 근데 이걸 2년 후에 팔려고 하니까 3억 8천에 팔아야 돼요. 4억에 팔아도 될걸. 3억 8천에 내 돈 더 많이 들어가고 목돈 잠기고 3억 8천에 팔아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재개발 등 시세 차익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다음 매수자분도 시세 차익을 두고 접근하기 때문에 최대한 전세를 잘 받아서 이렇게 좋은 가격에 팔아야 된다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재개발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약 전개한 공인중개사였습니다.